입시왕 시즌 10 겨울방학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겨울방학 국영수 공부방법 특집 지금 총정리를 한번 하고 있고요. 영통대천학원의 1타급 선생님들과 함께 본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카메라상으로 보니까 약간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전문가처럼 생겼습니다. 미용 관련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어머님들.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우선 그 최고의 교육 유튜브인 입시왕에 출연하게 저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21년 차 수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많이 했는데 제 소개는 돌아본 걸 좀 반추해 보면은 한 10년은 저 자신의 수련에 좀 매진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수학 좀 잘 풀어보고 싶어서 인강도 보고 책도 엄청 많이 보고 뭐 대학 책도 다시 보고 한 10년은 그렇게만 살아온 것 같고요. 그러고 중간에 7년 정도는 무슨 생각에서 학원을 차려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못하는지 왜 이걸 모르는지에 대한 좀 알게 되는 결과적으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저는 이제 학원에서 원하는 반이 있을 테고 제가 할 반에서 맞춰서 이제 원하는 수업과 이걸 할 수 있게 좀 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광교 대찬에서 좀 내신 왕을 꿈꾸며 이제 지방령처럼 이제 거의 매일같이 학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 인생을 잠깐 한번 돌이켜보신 것 같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거 말고요. 아니 본인 자랑을 해주셔야지 뭐 갑자기 뭐 본인 인생 짰는데 생각보다 이게 20년 인생을 돌아보십니까? 노력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21년 차셨고 이제 학원 경영도 해보셨고 지금은 광교 대찬. 예, 그리고 뭐 영통 대찬 학원에서도 아니 저는 수업은 광교 대찬 광교반 하고 있네요. 고1, 2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뭐 부동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주식 이런 거 안 되고요. 수학을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시험 잘 보게, 오로지 시험을 잘 보게. 시험을 잘 보게 해준다. 그 뭐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그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하우 없습니까? 본인의 노하우요. 이제 훅 들어보니 또. 뭐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되게 클래식하지만 끼고 하는 게 없이는 저는 잘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끼고 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가 그러니까 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게 막 강사들이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고 막 혼자 엄청 잘 풀고 싶은 거죠. 문제를 막 간신하게 막 내가 막 화려하게 탁 해서 화려한 걸 딱 보여주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그걸 애들이 받아들일지거나 혹은 그치. 애들은 3등급도 안 되는 애들인데 걔네한테 킬러를 내가 나 죽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내신 시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요. 내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선 넘지 않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한 거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실전에서 잘 볼 수 있게 애들을 체화시키는 데 좀 많이 주력한달까요. 뭐 과하지 않은 자료 너무 좀 투머치하지 않은 것들 갖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시키되 그래도 아주 하위권을 끌어올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좀 학생 의지만 있어준다면 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시간이 됐건 노력이 됐건 간에 그걸 감안해서는 최대한 좀 성적 올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한테 뭐 알아서 하긴 전혀 바라지 않고요. 제가 이걸 해 저걸 해를 가장 전화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준비해서 이제 수업 자료이건 과제이건 그리고 오답이건 그리고 좀 더 끼고 안 되는 거 붙잡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관리까지 좀 내신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끼고
네, 끼고 이렇게 키워드 케어해주고 계시는 약간 보육 개념이 들어갑니까? 이게 나이를 들어가니 네. 이게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교대찬학원의 고지우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모셨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통대찬학원과 함께 수원에 있는 영통대찬학원과 함께 같이 윈터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영통 그 대찬학원의 학생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 입시왕 스터디 클럽에서 할인도 들어가고요. 예. 하나만 들어도 꽤 할인폭이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2만 원인데 강의 하나만 들어도 34만 원 정도까지 다운이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빈틈없이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하면 어머님들 걱정 딱 붙들어 매시기에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찬학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거의 1타급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학원이 찾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 확실하게 대비해드리는 대찬학원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어떤 학원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유 선생님이랑 방송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1 아이들 집중적으로 좀 내신 이렇게 잡아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 보셨을 때 수학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망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좀 잘못된 공부 방법이나 혹은 좀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하긴 하는데 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부 나름은 다 하고 있으니 그게 애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릇된 방법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예비 고1들 대상으로는 저는 진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단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황이고 이제 한 그나 5살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에 대한 그런 판정이 좀 되게 안 이루어진다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생각해서 뭐냐면은 이런 거죠. 중등 때는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 애는 선행을 뭐 몇 번 했어요. 수능 몇 번 했어요. 그리고 했으니까 문제지는 뭘 풀었어요가 기준이란 거죠, 제 말은. 그렇죠. 뭐 블랙 라벨, 뭐 무슨 라벨, 뭐 시기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예비고일 되는 시점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최상위가 있고요. 극최상위가 있고 그 아이들은 보통은 진짜 미적분을 정말 수능 수준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건 정말 극최상위가 있고 그 이외에 수투를 했고 뭐 미적까지는 했고 혹은 수상을 심화 정도 했고 저는 그냥 다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 그리고 진도 자체 못 맞춘 아이들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 중간에 있는 아이들 이게 다 나름 학원을 다녔다 이거예요. 선행도 돌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그런 식의 진단만 이루어져 있지 당장 고등학교는 몇 점 받을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시험 보면 몇 점 좀 받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보통 하는 테스트들은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하죠. 이제 뭐 수상화도 있고 수원했으면 수원까지 하고 수태했으면 수원도 넣고 이렇게 넓게 보는 시험으로는 저는 아이에 대한 판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으나 자기가 고등학교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 하나만. 1학기 중간고사만 보셔서 그걸 갖고 이제 사실 뭐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보면은 등급 컷도 다 추산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제공하는 이제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도. 근데 그걸 갖고 지금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으로서 저는 2등급 안쪽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말 많이 최상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아이들은. 근데 그렇다면은 뭐 다른 선행을 좀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절대 3등급 이상 성적도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으로서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상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상 선행을 했으니 이것만 연결 짓겠다 이렇게 보내는 것들은 전 겨울방학의 공부는 이제 내년에 적어도 중간고사에 거의 필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예비 고일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게 극상위. 네네. 보통 우리 아이들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애들 있겠죠. 걔네들 네. 원래 이제 워낙 뭐 수학도 좋아하고 뭐 좀 타고난 것도 있고 네.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면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이걸 뭐 블랙 라벨을 했든 뭐 네가 수원을 몇 번 했든 네. 그냥 비슷한 것 같다. 저 솔직히. 뭉쳐놓으면 네. 이제 아예 못하는 애들도 네. 있지만, 네.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뭘 수상을 3번 했네, 수투를 뭐 2번 3번 했네, 뭐 심화를 했네, 말했네. 어차피 그 횟수 갖고는 진단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예, 진단이 안 되고 정확한 실력을 알려면 네가 입학할 고등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면 네. 예, 그 학교에 1학년 1학기 거 중간고사제를 어떻게 구해서 네. 그걸 풀어보라. 네. 풀어보고 정확하게 그게 한 2등급 안쪽으로 나왔으면 이제 네가 조금 선행을 더 해도 되고. 네, 의미가 네.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수상 다시 공부해라.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선생님 저희 애가 수상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는데요. 네. 또 해야 됩니까? 아 근데 그게 스코어가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스코어가 적어도 네. 설사 아직 발표는 안 나더라도 제가 자기가 본인이 지망한 1지망, 2지망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점수가 3등급 안쪽도 안 나온다? 라면 다시 무조건 공부는 해야 그렇습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가는 시기에 공부하는 것은 이제 풀어야 되는 것들은 저는 제일 좋은 게 내신 기출인 것 같아요.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 뭐 인강도 좋죠. 인강도 좋지만은 네네네네. 이제 저는 되게 광교 지역의 애들만 가르치고 네. 그 내신을 신경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기출들로 구성된 걸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보다도. 진단도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몇 번 돌았던 무슨 문제집 블랙랍을 했던 말든 네. 필요 없고 풀어봐. 네,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또 시간 재서 풀어야겠네 그럼. 50분이죠. 아, 딱 그리고 50분 딱 돼서? 시험은 절대 나눠 풀어도 안 되고요. 여기까지 뭐 끊어서 풀어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 들어오시거든요 어머님들은 자기가 해온 것들을 믿고 그 관성을 따라가지 맞아요. 사실은 저는 3등급을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잘하는 겁니다. 예, 반에서 예. 5등 안에 5등, 6등은 해야 받는 게 3등급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면 쉽지 애들이 않습니다. 와서 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19번 답 뭐 했어? 잘하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다 좌절하거든요. 그럼 이상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1학년부터 뭐 수능 뭐 파라네. 수능 하네,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내년 중간고사에 저희 15% 안에만 들어가면 저는 우선 성공적이다. 아주 성공적이다. 아, 그러면 1표 이제 준편차 정도. 수학 선행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예. 다른 이거- 어떤 걸 들이대도 이거 어머님들은 괜찮네. 이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좋게 석중 1년 테스트 보는 건 전혀 와닿지는 않은데 적어도 내가 갈 고등학교인데 내가 갈 고등학교에서 이 점수밖에 안 되면 맞습니다. 긴장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예. 예비고일 어머님들은 일단 중학교 때 또 꿈도 부풀어 계시고 나름 이제 아이 뺑뺑이도 돌려놓고 했으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보통 중간고사 딱 보고 이제 곡소리가 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진단, 근데 우선은 객관적인 진단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소리가 나지만 한 번에 더 믿죠. 대부분. 예. 그래서 1학기는 그냥 텄다 보셔야 돼요. 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전 정말 내신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수학상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네. 내신 문제 풀어보고 이상하다 네, 싶으면 다시 좀 처음부터 예.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맞습니다.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또 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 또 고2들 이제 고2 되는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들을 봤죠. 이제 시험들 대부분 다 봤는데 고등학교 저는- 1학년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다 끝나나 기말고사? 네. 이번 주 정도면은 뭐 특이한 학교들 예. 아니면 거진 다 끝나는데 보통은 2학기 기말고사 제일 어렵게 보통 내십니다. 학교들도. 어쨌든 뭐 그런 피드백도 좀 적고요. 네. 뭐 망해도 뭐 내년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정신 승리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학교도 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저는 보는데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단원이고 수원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1년을 겪었는데 다시 마치 리셋되는 느낌? 네. 이 내신은 그냥 없었던 일이고
수험부터는 진짜야. 난 그땐 잘 될 거야. 라거나 이런 식에서 뭐 방학부터 저 솔직히 그냥 2학년 애들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네네. 개념 중심이란 말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개념이 제일 개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네, 중요한데 근데 왜? 개념이 문제를 풀리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개념하고 문풀하고 네. 네. 그다음 이제 뭐 심화 엔제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네. 나가는데 저는 겨울방학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1년에. 네, 네. 뭐 거의 유일한 시기죠.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개념부터 문풀까지는 꼭 했으면 전 이거죠. 이게 그거 뭐 개념을 당연- 마치고 나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근데 막상 시켜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개념 공부는 우선 편하니까. 그럼 부담이 문제풀이 덜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애들이?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기가 쉽죠. 생각보다. 그냥 진도만 빡빡빡빡 나가고 그죠. 유형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점검 안 하는 애들이 많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겪으실 때 네네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지를 풀 때 저는 솔직히 뭘 풀건 큰 상관없다 생각해요. 네. 보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지 내에서 다 푸는 게 중요하다. 그냥 가령 세는 국민교재는 세를 푼다. 네네. 근데 넌 좀 서투니 B까지만 풀자. 네. C는 나중에 풀자. 라고 만약 한다면 네. 적어도 그 아이가 C를 다시 푸는 시간은 거의 안 올 것 같아요. 보통 계속 했던 거의 반복인 거죠. 그러진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풀 거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책을 하나를 네네네. 풀어도 네.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도 개념만 마치고 개념만 했어요. 혹은 네. 뭐 개념도 아직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험이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적어도 그래 1학년권 인정을 하되 네. 적어도 지금 수원에 집중하거나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자 개념과 더불어 문제풀이 소위 유형까지는 꼭 다 하셨으면 좋겠다. 수원 이제 아이들이 수투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어머님들은 학원 보내놓으니까 네. 잘 모르잖아. 그냥 뭐 하는지 얘가. 아셔야죠. 예, 숙제 했다고 하면 하는 줄 알잖아. 그냥. 네. 근데 이제 진도 쭉쭉쭉 나가면서 그냥 그 하는데 이게 문제풀이 양이나 유형 정리나 이런 게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네. 엄마가 이제 다른 학원 보냈어. 고지유 선생님 네. 수업 말고 딴 데 보냈는데 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네. 응? 학원 선생님한테 하면 얘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풀어야 이 정도면 좀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중상위권 기준으로. 우선은 저는 네. 뭐 학원쟁이니까 네. 학원쟁이니까 그 정보는 부모님한테 가야 되지 않나 매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과제를 했으면 과제가 뭔지는 어머님이 아셔야 되죠. 바빠서 지금 뭐 어머님 맞벌이 하고 톡으로 바빠 보내줘야 돼요, 죽겠는데. 그런 거 보내도 주세요? 예, 당연히 보내죠. 그러니까 저는 양이다 생각하면은 네, 양. 제가 또 방학과 기준. 학기 중에는 저는 학기 중에 매일 20문제 전 쉽지 않다. 20문제 학기 푸는 거 중에는 쉽지 않다. 매일매일 20문제 푸는 친구면 네. 아주 착한 아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방학 때도 저는 아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너무 공부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감안했을 때 한 과정, 네. 적어도 뭐 수원 하나만 한다. 사실 고인은 좀 이따 말씀 수투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수원 안에서 매일 30문제 정도 던져주는 게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던져준 거는 아이한테 양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아이가 집중해서 적어도 약속같이 네네. 이 정도는 해주자 이런 합의를 해준다면 아이한테 매일 30문제 정도가 저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상 제가 생각한 그 30문제는 빨리 풀리면 한 7, 80분? 길어도 90분에서 2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는 정도 분량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정도 양은 매일매일 하는 게 전 최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내외의 분량으로 최소한 30문제 정도. 네. 뭐 더 많이 푸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쵸. 제가 물어보면 좀 네. 상위권 애들은 뭐 그쵸. 미친 듯이 하는 애들 있는데 네. 뭐 그런 애들은 이제 아까 네. 제꼈으니까 네. 극상위권 말고 한 30문제 정도를 갖다가 근데 좀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30문제의 숙제를 제대로의 기준이 제대로 기준 뭡니까? 그럼? 저는 별을 치죠. 네, 별. 별을 치고 네. 이 별이 어려운 걸. 좋게 말하면 별인데
안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난 이걸 안 풀겠다. 생생을 내고 싶어. 못 풀겠다는 거 아니야? 안 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못하고 서툰데 열심히 하는 너무 좋거든요. 네네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운데 저는 이거예요. 안 풀리면 제가 길게도 안 해요. 2분만 고민해라. 2분만 붙잡고 있다 넘어가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애들이 선생님 저희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들 물어보는데 저 문제제 끄적된 게 저 숙제를 항상 제가 걷어서 다 검사를 하고 오답도서 만들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문제 안에 시커먼 게 있으면 돼요. 2줄, 3줄이라도. 근데 보통은 깨끗이 별표죠. 그냥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가끔 그렇죠. 있는데 그게 대다수예요. 사실. 그래요? 그게 대다수예요. 조금 선남. 평범한 아이들은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사실 저 3등급 이내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한다. 근데 4등급 후반부터 진짜 점수가 나오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부호가 들고요. 그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전 그건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제 안에서 안 풀릴 때 2분 고민해서 넘어갔으면 전 다 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2분도 고민을 안 해요? 20초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아니 너무 진실에만 가서 진짜 익명처럼 모자이크나 아니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지금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들을 알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7년간의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고. 그때 이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구나.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진짜? 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틀릴지 제가 더 먼저 알아요.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제를 주고 이랬을 때 보통 이렇게 끝난다고요. 30문제나 매일 3문제 저 끊어서 주는데 한 7번, 8번에서 끝나요. 뭐가 별표 치다가 과제가. 치다가. 애들이 이제 정말 이제 사슴 같은 눈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안 풀려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눈을 그냥 이렇게 팍 찍고 싶은데. 이제 인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못하는데도 정말 고마운 아이들은 2페이지까지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10문제 중에 3개 풀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갈 때도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주는 모습은 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돼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과제를 하는데 설사 못 풀어도 진짜 70분, 80분을 했으면 다행인 거고요. 전 그걸 한 걸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본인이 어쨌든 발버둥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저는 그렇다 봅니다. 어머님들 이런 게 치유가 된 애들이 4등급 안쪽이라도 맞는 거예요.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다 뭔가 학원에서 숙제도 내주고 하니까 엄마들은 이제 한다고 믿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보시면 별표가 반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 약간 문제도 그렇고 완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여서 저는 솔직히 해주면 너무 고마운 아이들, 과제만 해줘도 고마운 아이들. 그러면 성적을 만들어 볼 수 있죠. 무턱대고 뭐 양치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선생님의 원칙은 어쨌든 30문제 정도를 푸는데 최소한 한 문제를 못 풀겠어도 2분 정도는 생각은 좀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한 줄이라도 진짜.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오케이. 좀 그런 거 되게 소중하다.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몇 개 별표 치다가 중간에 또 아는 거 나오면 좀 또 깨닫해서 좀 풀고. 기특하죠. 이렇게 해서 요게 한 90분에서 2시간 정도를 풀로 수학적으로 머리를 쓰는 시간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90분을 하기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안 되는데 안 풀리는데 애들 죽겠거든요. 사실은. 애한테 2-3시간 앉아있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애가 만약 안 풀려요. 안 풀리면 40분에도 죽을 것 같아. 뭐 입 나오고 욕 나와. 그럼 덮고 딴 거 해라. 딴 거 한번 공부하다 다시 꺼내서 하라 이거예요. 그날 거 끝내주기만 해도 저는 좋다.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잘 풀리는 애들이야. 2시간 하죠. 3시간도 하고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으니 하다가 안 되면 끊고 딴 거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분석은 막상 2달 동안 끝내놨는데 뭐 이제 기본 개념 정도에서 끝난 애들이 너무 많고 문제 풀이 유형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 생각보다. 요게 이제 문제이신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30문제 정도를 최소 한 2시간 정도씩 고민해서 풀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애들이.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러면 안 아이들을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막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학원 보내고 우리 애 분명히 독서실 갔는데 네. 뭐 한 거지 얘들 그럼?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좀 자기 주도 좀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도 이런 거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 왜 또? 나 야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애들. 왜?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야? 시킨 것만 해줘도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 이거죠. 그런 그걸 거는 짜주고 바라지도 않는다. 이걸 해라라고 했을 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애가 알아서 이제 나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안 오죠 이런 날. 알겠습니다. 그런 날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 그 20년 동안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엄청 했습니다. 예. 엄청 해서 요즘에 좀 정수리도 행해진.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알겠고요. 네. 어쨌든 네, 또 뭐 수학 공부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또 있을까요? 얘기할 게? 뭐 잔뜩 깨작거려 오시는 뭐 우선 시작이 망했습니다. 20년 얘기부터 좀 잘못 좀 그때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좀 위험하다, 망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내신이 모든 거지 않습니까? 네네. 내신이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수상을 먼저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몇 번을 돌렸건 그 양 다 합친 것보다 1학기 중간고사 공부 때 훨씬 많이 공부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되게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닥친 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2학년들은 이제 시작하는 시기 수원은 1학년 1년을 거쳐오면서 이제 머릿속은 다 하얘져 있어요. 아주 잘하는 애들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걸로 이제 내년 이제 1학기 성적이 결정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냥 다시 얘기지만 이게 시험 나올 만큼 공부인 거죠. 잘 나올 만큼의 공부. 그리고 평균이라는 게 수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맞아요. 수행이 들어가는데 뭐 아주 적은 학교 10%. 보통은 이제 뭐 30에서 50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직 1학년 되는 애기들은 이제 아직 뭐 근거 하나도 없으니 그렇지만 이제 2학년들은 되는 아이들은 2학기 기말고사 점수 좀 정확히 각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필 점수와 이제 조금 이따 등급이 나올 땐 기본적으로 수행 40 정도가 추가가 돼서 보정된 점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말을 가졌을 때 그런 위기의식이나 긴장감이 막상 성적을 봐도 괜찮게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수행평가가 합쳐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착시같이 돼서 좀 이제 약간 좀 루즈하게 시작할까봐 좀 그런 경계인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평균이 상당히 낮으니. 평균이 상당히 낮으니 마찬가지로 전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학교 알림이라는 곳이. 저도 모든 정보를 거기서 다 얻는데 보는 거죠. 이제 내년 이제 10월 됐으니까 이제 작년께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내가 가는 학교 정도는 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너무 바쁘니 그러면 학교별 간담회나 이런 설명회들 하는 데서 저도 그런 정보를 제공할 때 보시고 평균이 저렇게 낮구나. 그리고 저는 항상 수행을 제외한 점수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지필이 몇 점 정도가 될지 좀 그걸 인식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험이란 것과 이제 같이 결부돼서는 내가 우리 애가 이 정도구나라는 건 해야 지금 공부에 좀 이제 좀 되게 좀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진실성이 좀 들어가지 않나. 현실 파악부터 하는 거에서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겨울 방학 때 우리 애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애가 거의 뭐 1, 2등급을 노려야 된다. 예비 9일, 예비 9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 2등급을 노려야 되는 좀 나름 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1, 2등급이 우선 결정이 됐으니 이거는 고2. 는 좀 이제 예비 고2 얘기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고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특수한 학교들이 있죠. 뭐 1학기에 수원 스툴 나가는 제가 볼 땐 약간 좀 올드한 컬인데 전국적으으로 몇 개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다가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 3학년 뭐 미적 확통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지금부터 선행을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행 과정 자체는 선행을 많이 달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1, 2등급이 왔으면 저는 정말 최상위지 않습니까? 최상위인데 수원하고 수투는 무조건 세트. 무조건 세트가 돼서 최상위 아이들은 뭐 약간 좀
좀 더 핏이 맞는 애 아닌 애도 있어요. 수원이 싫고 수투가 좋고 수투가 더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과적이고 좀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애가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거의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최상위는 이번에 꼭 미적했으면 좋겠다. 방학 때. 방학 때 좀 공부를 해놔라 미적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상위는 수원 수투를 좀 이제 세게 해놓을 거거든요 이번에. 네네. 그리고 수투가 이제 좀 완성이 되고 이제 좀 해석하기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아주 미적분이 좀 보여요. 전 그때 미적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적이랑 과목의 특수성 자체가. 수투가 약간 미적이랑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미적 안에는 수원 수투를 이렇게 깔고 네. 그 위에 미적이 이렇게 쌓이는 과목이니까요. 미적이 뿐이란 과목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원 수투가 잘 된 상태에서 미적을 한번 해주면 네. 이제 한 번에 그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근데 미적까지 가기에는 수원 수투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최상위 애들은 또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최상위 애들 해놨기 때문에 걔네도 까먹는 건 똑같아요. 까먹는 건 똑같은데 최상위는 자기 자리 유지하려는 게 강해서 뭐 학습량도 좀 꽤 충분한 친구들이 있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까먹고 다시 시작하면 금방 채워져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미적을 뭐 어느 정도 가볍게라도 2월 달쯤에는 한 번에 쭉 해도 애들이 좀 안 보이던 게 분명히 보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월 달에 1, 2월은 수원 수투를 하고 이제 2월쯤에 수투가 완료된 시기쯤에 미적분 한번 했으면 미적보다 좋겠다. 가볍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들은 가볍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무겁게 무겁게 해야 얹어줘도 돼요? 수투가 된 그래요? 상태에서 하면 이게 좀 싹 완성이 분명히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미적분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예비 고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예비 고일들은 그러니까 선행의 미련은 못 버리세요. 네. 부모님들이 다 선행을 많이 했는데 아까 또 한희 쌤 얘기하듯이 네. 수상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수상이 잘 안 되면 점수가 안 되면 그래 넌 이걸 하자라는 소위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생기니까 하는데 정말 최상위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예비 고일은 최상위만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극상위들만. 네. 걔네들은 수상하다면 절대 안 해요. 이미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너무 잘 맞은데. 네. 너무 잘 맞으니까 걔네들은 그거는 전혀 안 먹히니까 걔네들은 선행을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선행도 보통은 뭐 미적이나 뭐 수투 이후 과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애들은 당연히 수상화에 대한 거는 과제 같이 좀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만. 그죠? 조금씩인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이 되니까 조금씩은 해야 되는데 그 조금을 뭘로 할 거냐? 또 저는 내신기 주제에 좋다는 거죠. 내신기 주를 갖고 자기가 할 지역 정도. 네네네. 지역은 비슷하거든요. 지역 내에서는 뭐 여기가 좀 세고 안 세고 정도는 있겠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비슷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이라고 보여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뭐 진단을 해봤는데 이 동네 기출 풀어봤더니 거 1등급 나온다. 네네네. 이 정도로 이제 좀 괜찮은 아이들도 걔네들은 이제 선행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면서 동네 인근 학교들 기출 중도 살살살 풀어보면서 이제 뭐 과제 정도는 계속해서 좀 감유지 정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대부분 아이들.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은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각 잡고 이제 나 이제 정말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가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는 걸 부정을 못 해요. 나 이거 아는데? 이런 거 생기는 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당연하죠. 뭐 아는데요, 선생님? 다 배웠는데요? 그렇지. 맞아. 저도 들어는 주죠. 들어는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어떤 애 좀 더 심화를 해야 되는 애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중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3등급은 상위권이다. 3등급은 상위권이고 저는 오히려 중하위권 얘기할 때는 예비고일들은 그러니까 완료를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수상도 다 못 받다. 있죠. 이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저는 그거는 어쨌든 지난 일이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무조건 완주해야 돼요. 뭘 완주해요? 끝까지. 뭐를? 수상도 끝까지. 수상을 일단 수상도 여기까지 해다 끝까지 못한 놈들도 등식까지만 있으니까. 했어요. 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구나 그게.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도 뭐 다 하고 오는 줄 알았지. 그래. 그렇게 또 부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일단 완주 끝까지. 그죠. 네. 네, 끝까지 해야 되고 반드시 수화도 해야 되고. 수학까지도 당연히. 오케이. 끝까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신 실제 필드를 겪으니까 이게 네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뭐 안 좋은 사례도 말씀했지만 네. 저는 아이들이 슬프지만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신에서 좀 안 좋게 결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그랬을 때 여름방학 시작할 때죠. 네. 1학기가 좀 아쉬웠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수화는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면 안 된다. 그 아이가 그게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게 보통 1학년이 된 겨울방학이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도 그 아이가 이번엔 수상 반드시 수학까지는 다 좀 빡세게 공부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완주는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이렇게 열심히 이거는 다 숫자내기 쉽지 않은 거죠. 네네네. 상황마다 다. 예. 적어도 수상은 도형의 방정식, 도형이동 끝까지 네.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설사 좀 더 됐다 쳐도 수학까지 겨울방에 반드시 다 해라 제발. 근데 이제 그 진도는 보통 이제 학원 보내려면 다 나가긴 하잖아요. 네. 나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얘를 네. 학원 보낸 다음에 네. 보냈는데 좀 특별하게 뭐 상위권을 위해서든 좀 중하위권을 위해서든 네. 이거는 꼭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진도 나가는 건 그냥 기본인 거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 어느 학교건 간에요. 내신 시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모의고사 기출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네. 그러니까 수능만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1 수상함도 엄청 중요한 게 기출이거든요. 네, 네. 기출이기 때문에 요쪽에 대한 훈련이 좀 같이 병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좀 많이라기보다도 네네네. 정말 진짜 고3들 분석하듯이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부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고 설사 그게 힘들면 뭐 자의가 됐건 네. 뭐 EBS에서 나오는 뭐 학평 기출이 됐건 네네네. 간에 기출집은 꼭 같이 좀 병행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무조건 내신 문제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내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교재만 쭉 나가면 안 되고? 저는 교재 안에도 전 내신 문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다 내신 기출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보통은 그냥 뭐 교재 하나 잡고 그냥 쭉 네. 나가는 것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그 내가 갈 학교 혹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내신 기출은 계속 구해서 계속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돌려놔야 아닌가요? 된다고? 네. 미리. 그게 오프학원은 그걸 안 하면 오프학원이 아니죠. 어, 오프학원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렇죠. 내신 많이 돌려놓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되고 차후에는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빨리빨리 100분이냐 풀어야지. 50분이냐 예. 50분이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수능도 하고 이제 뭐 재종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내신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애들한테 선행이 갔을 때 애들이 좀 이제 잘못된 인식이 네. 수원 수투는 어렵고 네. 수상하는 쉬워 이런 인식이 생겨요. 선행을 많이 하면 앞쪽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전혀 별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분에 풀 수 있는 거로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건 오프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과외 선생님이건 네. 학원 선생님이건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애가 뭐 자랑 아니죠 이제 우리 애가 책상에만 앉으면 네. 몇 시간을 하더라. 뭐 어려운 문제를 갖고 뭐 30분을 고민을 하더라.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 보거든요. 왜요? 이게? 앉아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문제를 20분 30분을 푼다라는 거는 적어도 수학 상하 전 수원까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낼 때 7분 이상 걸리는 문제 전 없다 봐요. 수상수학까지. 그럼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건데 네네. 얘가 20분 이상을 푼다? 그건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건 수정을 내줘야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 맞았으면 그 아이는 그 방법만 기억해요. 시험장에선 독이 될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제한에 맞춰서 그렇죠,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내신이 보통 그 시간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미리 구해서 그거 트레이닝을 방학부터 맞습니다. 열심히 돌려놓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설사 그게 힘들다 그러면 학원에 보내면 테스트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학원에 테스트 보게 되면 저는 그 테스트가 당연히 가급적이면 누적 형태이면 좋겠어요. 누적 테스트의 형태. 그날 본 거를 받아보면 그날의 스코어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거, 그 전주 것도 그렇죠.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좀 누적된 걸로 봐주는 게 그래도 그치. 애들한테는 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겨울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또 뭐 짚고 넘어갈 만한데 얘기 안 하신 거 있습니까? 저는 고2들 네. 고2에 또 뭐, 대해서 예. 하나 더가 예비 고2 예비 고2 아이들 지금 고1들 보통 이제 수원을 볼 텐데 수원을 보는데 설사 많이 했던 친구들조차 다 까먹었다 그래요. 거의 다 수원은. 1학년을 다닌 아이들 중에 수원을 그렇죠. 많이 까먹는 애들이 많다. 그렇죠. 오히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네. 수상화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잊혀지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네. 거고.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누구는 몇 번 했냐 아니냐가 이제 좀 지워지고 다시 출발선에 서는 완전 리셋이다. 거의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3등급을 받았건 그 아이는 이제 2등급이 되고 싶을 테고 5등급인 아이들도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이제 내가 되네란 느낌을 가지려면 저는 이번이 거의 남은 고등 2년의 그 유일한 기회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스텝업을 한 번이라도 해준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충실한 네. 성적을 좀 많이 실력이 많이 키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그 친구들은 정말 수원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네.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열심히 하겠지만 네. 저는 좀 2학년한테는 좀 그 당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 수원이 근데 네. 오히려 저는 떨어진 애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수상화에서 1등급 받다가 막 떨어지고 이런 애들 네. 보고 수상화에서 뭐 3, 4 찍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더 과거에는 네. 지금 한희 쌤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꺾이는 아이들이 있죠. 네네. 실제로. 제 경험상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엄청 시켜놨어요 어릴 때. 엄청 시켜놔도 수상은 완전 반복된 회차로 만든 아이들이 있어요. 7회 8회 시켜놔서 이건 뭐 네네네. 모르는 거 없어요. 안 푼 문제지 없고. 근데 그 아이가 보통 수학하에서는 그만큼을 못했고 뭐 8회 했으면 5회 했고. 그러니까 소위 N회독의 힘만으로 버틴 아이들이 꺾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구나. 예, 그런 아이들이 보통 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뭐 회자가 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러가 점점 꺾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지금 이전 교과죠. 네. 문이과 통합이 아니던 시절은 네. 이제 보통은 전교 20등일 때 다 이과 가거든요. 네. 21등이 이제 문과 1등이 되거든요. 네. 보통은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과는 자연히 꺾이는 게 있어요. 성적이 자연히 곧구나지는 게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네. 문이과가 같이 계속 보니까. 같이 가기 네. 때문에 모수가 안 변하죠. 네. 모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1 봤던 애가 꺾이는 애들 생각보다 드물어요. 혹은 1학기 중간고사 괜찮았다 그런 아이들 아까 같은 예외 같은 애가 있겠지만 보통은 고착 들어가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유일한 기회다 이거 이번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원 지나고 나면 이제 수원부터는 수원이 힘들게 느꼈으면 수투의 부담감은 더 크거든요. 네. 과정이 주는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반드시 역전 혹은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걸 가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 국민이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수학을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수학 강사 21년 차로서 네. 뭐 하나만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제가 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조심해라라던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청취자분들. 마지막으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잘 보고 싶거든요. 네. 진짜 잘 보고 싶은데 이게 그 나이 때 막 더 성찰해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걸 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알아서 하기를 네. 여긴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당장 겨울방학에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저는 그 아이가 딱 2주만 한번 계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더도 2주일만 일단 딱 2주만이라도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고 뭐 과제가 부여가 됐건 뭐했건 그걸 해내는 경우를 딱 2주만 했으면 네. 그때부터는 쭉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든 보통 아이들이 이제 1주, 2주를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 뭐 네. 방학 때도 뭐 한 열흘 정도 하다가 이제 슬슬 무너지고. 예. 그래서 그 2주만에 한 번이라도 견뎌주면 네. 그 아이는 꽤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느 시기건. 그게 이번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너무 잘 보고 싶은 아이들. 너무 네. 잘 보고 싶은 건 아는데 근데 그거에 부합되는 노력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사실은. 근데 그게 네. 본인한테 뭐 긴 걸 부여하지 말고 다 2주만 견뎌보자. 다 그래야 돼. 또 뭐 막 2달 열심히 하자 이거보다는 일주일 하루 버티고 일주일 버티고 2주 버티고 2주 버티면 쭉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 그거고 하나 더는 저는 솔직히 좀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좀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네. 그리고 공감대도 좀 없어지니 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부모님들은 저는 부모님같이 안 친하니까 싸우진 않거든요. 애들하고. 네, 네. 저한테는 근데 부모님은 싸우시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줄타기를 그래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 부모님들이. 무슨 줄타기? 그러니까 더 건드리면 싸우게 될 걸 아시잖아요. 네네네. 아이들한테. 네. 그러다 이제 어머니들 피하죠. 싸우니까 좀 얘기 안 해요. 예, 그 선을 본인들이 아실 테고 감정적 노동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좀 계속 관여하시고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죠. 네. 쓸데없는 소리 했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머님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쨌든 뭐 아이들에 네. 대한 관심과 네. 사랑을 계속 예. 예, 포기하지 말고 달려달라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역으로만 대학 가도 이제 얼마나 효자인데 네네네.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지금 예비 고일 아이들 네. 수학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학원은 다 다니고 있고 뭐 진도도 나가고 뭐 이런 네. 거 다 당연히 이제 하는 건데 그 어쨌든 내신 대비를 위해서 그 학교 내신 유형 문제나 이런 거는 학원에서 만약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냥 뭐 자체 규제만 맞습니다. 나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건 어머님이 좀 체크를 해서 네. 예, 뭐 쓱 뽑아가지고 네. 이제 뭐 아쉽지만 조금씩 한번 해보자. 족보닷컴 써도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족보닷컴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왕 푸는 거 좀 시간 재서 한번 하는 것도 연습도 해보고. 맞습니다. 예.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한 주 한 회 정도 되면 좀 아주 훌륭하다.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만 그런 것도 해도. 괜찮겠네. 네. 그래서 딱 한번 풀어보고 이제 뭐 부담 없이 풀어보고 엄마가 뭐 뭘 사준다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신발 맛있는 걸 정도 사준다거나. 후드티 먹는 건 안 통하죠 요즘 아이들. 네, 먹는 건 안 그래요? 통하고요. 먹는 거 안 통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내신에 대한 네. 숙련도를 미리미리 높여놨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학원을 보내시면 사실 걱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주기를 그렇지. 알아서 해주기를 그렇긴 하는데 이게 또 본인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봐주십사. 저는 부모님들한테 좀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광교 대천 학원에 수학 선생님 고지우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길어져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청취자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이제? 예, 네, 뭐 더 없죠?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준비한 게 쓸데없는 얘기 것 같아서 그만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고지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비 고이 어머님들 수학 선행 다 하시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신경 써 가시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